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025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듣고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예요. 마치 대학교처럼 말이죠. 고교학점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과목 학기제, 내신 5등급, 40점 미만 미수가 그것입니다. 2025년 고1부터는 모든 과목을 학기 단위로 이수합니다. 지금은 학년 단위로 이수하는 과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기제로 수업과 평가, 세트 기록이 끝나게 되면 학생들은 3년간 최소 50과목에서 많게는 60과목까지 과목수가 늘어납니다. 지금보다 45%에서 60%까지 과목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학생부도 증가하게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3년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듣고 192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 과목당 40점 미만은 미수가 되기 때문에 40점 이상 받아야 이수학점을 받을 수 있어요. 전과목 5등급으로 상대평가이지만 사회과학, 융합선택 9과목은 절대평가로 등급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가 그것입니다. 내신 상대평가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면서 등급대의 폭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100명 기준으로 지금은 1등급이 4%, 즉 4명이지만 25년도 고1부터는 10%, 즉 10명이 됩니다. 지금 2등급이 11%까지인데 이 2등급 학생들이 바뀐 5등급제에서는 거의 1등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치열한 1등급 내신 경쟁의 부담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학업 성취율 40% 미만, 즉 100점 만점 중 40점 미만은 미수가 됩니다. 특목고나 자사고는 선발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40점 미만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적 분포를 보면 평균 부근에 촘촘하게 몰려있죠. 하지만 일반고는 다릅니다. 등급을 가리기 위해 고난도의 지필고사 위주로 평가가 진행된다면 학업 성취율이 낮은 학생들이 많은 일반고의 경우에는 미수 학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 선생님들은 미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25년 고1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 수능 출제 과목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능은 현재처럼 9등급제를 유지하지만 선택 과목 없이 모두 공통 과목으로 출제됩니다. 실질적인 문이과 통합 수능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국어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 공통으로 출제됩니다. 일반고에서는 독서와 작문, 문학을 고2 때 개설하므로 화법과 언어는 고3 때 편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자사고나 특목고, 수능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의 경우는 고2 때 모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개를 선택해서 응시했지만 이제 2025년 고1부터는 문법과 작문을 모두 공부해서 수능을 응시해야 하므로 문법 학습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수학은 대수, 미적분일, 확률과 통계가 공통으로 출제됩니다. 일반고에서는 고2 때 대수와 미적분일이 개설되고 3학년 때 확률과 통계, 미적분위가 개설됩니다. 물론 자사고, 특목고의 경우는 고2 때 모두 개설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수는 기존 수학일, 미적분일은 수학이, 미적분위가 기존의 미적분에 해당합니다. 수능에서 기하와 미적분이 빠졌기 때문에 수학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자연계열 학과들은 미적분위와 기하를 권장 과목으로 지정할 게 분명하므로 자연계열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들 과목을 이수해야 할 것입니다. 영어는 기존처럼 영어 1과 영어 2가 공통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입니다. 대부분 고2 때 영어 1과 영어 2를 수강합니다.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최근 수능 영어를 보면 1등급 비율이 4.7%로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낼 정도로 영어 문항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한국사는 기존처럼 절대평가이며 고1 때 한국사를 6학점 수강합니다. 기존 수능에서는 탐구 영역으로 사회, 과학, 직업 탐구를 출제했습니다. 특성화고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문계열의 경우 사회탐구 2개,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2개를 선택했습니다. 간혹 사회 1개, 과학 1개를 선택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하지만 2028년도 대입 수능에서는 사회는 통합사회에서, 과학은 통합과학에서 공통 출제되며 모든 학생들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통합사회에 비해 통합과학이 전반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으므로 인문계열 학생들은 과학에 대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범위가 적고 중학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높은 추론을 요구하는 난이도로 출제될 것이 분명합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고1 때 학기별로 4학점씩 각각 8학점을 이수합니다. 직업탐구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에서만 공통으로 출제합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은 기존처럼 9과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절대평가입니다. 지금도 서울대 응시유형일 지원자와 교원대 지원자 등 극히 일부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제2외국어의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내신 수능 모두 변별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어떤 전형이든 학생부 성적, 서류, 수능 성적, 심층 면접을 혼합하여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위권은 내신, 세특, 수능 최저, 면접을 모두 준비해야 하므로 학습 부담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전과목 학기제로 운영되므로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선택 과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 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